오늘 저널 클럽에서는 이제 카피 넘버 베리언트와 폴리제닉 리스크가 인지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어떤 상호작용이 있는지 발굴한 논문으로 두 가지 유전 변이가 독립적으로 작용한다고 생각을 하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제 두 가지의 유전 변이들이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다룬 연구여서 이거를 저희가 어떤 식으로 다루면은 좋을지 같이 얘기해 보면은 좋을 것 같아서 이 논문을 선정하였습니다. 이제 어떠한 제네틱 팩터가 관여하고 있는지는 아직 많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드노보 베리언트나 이네리티드 카피 넘버 베리언트 같은 경우에는 ASD의 리스크를 높이는 걸로 알려져 있지만 어, ASD를 가진 환자 중에 8에서 14% 정도밖에 설명을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카피 넘버 베리언트 같은 경우에는 어, 1000베이스 페어 이상의 그 유전 염기 서열 부위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굉장히 커다란 변이를 의미하기 때문에 오티즘에 관련 ASD에 관련된 유전자를 건드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어, 그 이펙트 사이즈가 크고 ASD 연관이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전장 유전체 연구를 할 때 주의 깊게 주의 깊게 보는 변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다른 유전적 요인으로 폴리제닉 스코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폴리제닉 스코어는 그 저희 원하는 표현형 예를 저희 지금 연구가 논문에서는 ASD와 관련된 그 쇼 베리언트 스닙인들들을 이용을 해서 그것들의 이펙트 사이즈들을 구한 다음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스닙 정보를 토대로 모든 커먼 베리언트들의 이펙트의 합을 구한 것을 말하는데요. 이제 사전 연구들에서 오티즘에 대한 폴리제닉 스코어를 구하고 그거를 이제 지능과 같은 인지 기능과의 연관성을 보았을 때 ASD 위험이 높아지면은 지능이 증가하는 포지티브 어소시에이션을 보이는 경우가 사전 연구에서 보인 적이 있습니다. 제너럴 포퓰레이션과의 실제 차이가 있는 것인지 폴리제닉 스코어만으로는 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이는 그 레어 베리언트와 커먼 베리언트의 임팩트를 그 독립적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이고 이를 어, 합 유전 변이들의 영향을 합쳐서 분석을 했을 때 어떻게 인지 기능에 영향을 주는지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고 연구가 진행된 바가 없고 어 이것 그 두 가지 레어 베리언트와 커먼 베리언트의 가 동시에 어떤 식으로 ASD에 관련된 트레이트들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아직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그니티브 어빌리티에 영향을 주는 예를 들면 카피 넘버 베리언트와 같은 레어 베리언트와 코그니티브 어빌리티를 설명할 수 있는 인텔리전스를 증가시킨 커먼 베리언트의 영향의 어떻게 ASD나 코그니티브 어빌리티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이제 아즈릴레이 센터라는 곳에서 이제 구브로렐루 교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오티즘의 그 제네틱 아키텍처를 설명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논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를 결과를 통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카피 넘버 베리언트와 폴리제닉 스코어를 통해서 구한 오티즘의 ASD 리스크와 그 코그니티브 어빌리티에 대한 버든을 구한 건데요. 이제 맨 위에 보시면은 요 두 개가 왼쪽에 딜리션이나 드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오티즘 케이스에서 오드 레이시오 높게, 그러니까 오티즘 카피 넘버 베리언트가 발생을 했을 때 오티즘에 오티즘 ASD가 나타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PRS IQ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버든을 가지는 경우가 많고, PRS IQ로 봤을 때 코그니티브 어빌리티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는데, B에서 이제 그, 그 측정, 그 환자에게서 측정한 코그니티브 어빌리티를 통해서 보정을 했을 경우, 어, 이런 ASD에 취약한 유전자를 가진 카피 넘버 베리언트를 가지는 그 리스크가 늘어나고, 코그니티브 어빌리티는 이제 감소를 해서 그 외부 컨트롤과 그리고 그 가족 내에서 컨트롤과 비교를 했을 때에는 그 카피 넘버 베리언트 버든 차이가 두드러지게 벌어지고, 대신에 이제 코그니티브 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PRS IQ를 데사일 그 10개 그 그룹으로 나누어서 PRS IQ가 ASD 리스크와 코그니티브 어빌리티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계산을 한 건데요. 두 트레인 모두 그 가장 높은 데사일이랑 가장 낮은 데사일에서 가장 유의성이 높게 ASD 리스크를 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이는 코그니티브 어빌리티를 이용해서 보정을 수행을 해도 같은 동일한 패턴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는 PRS-IQ가 코그니티브 어빌리티를 통해서 분석한 오른쪽의 B와 비교를 해도 이제 가장 낮은 데사일과 가장 높은 데사일에서만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카피 넘버 베리언트가 유무에 따라서 그 PRS IQ가 ASD 리스크랑 코그니티브 어빌리티에 어, 미치는 영향을 이제 CMB 개수를 통해서 분리해서 어, 나누어 본 건데, 이제 A에서 보실 수 있듯이 PRS PRS에 의한 영향보다는 이제 ASD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PRS에 의한 영향보다는 딜리션 개수 또는 디플리케이션 개수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반면에 같은 분석을 그 코그니티브 어빌리티에 대해서 수행을 했을 때에는 CMB 개수에 따른 차이보다는 PRS IQ에 의해서 코그니티브 어빌리티가 늘어나거나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 여기서 특이한 점은 딜리션이 없을 때에는 PRS에 따라서 인지 기능이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딜리션이 늘어남에 따라서 그 기울기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터랙션이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PRS IQ가 ASD에 미치는 영향이랑 코그니티브 어빌리티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른 제네틱 아키텍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매개하는 것이 이제 카피 넘버 베리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피 넘버 베리언트랑 PRS IQ가 이제 둘 다 ASD 리스크를 늘린다고 이제 저희가 가설을 세워봤을 때 여기서 나타난 트레이트를 통해서
CMB와 PRS IQ에서 모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을 해봤을 때 이제 대부분은 이제 저희 가설대로 카피 넘버 베리언트나 PRS IQ에 따라서 ASD 리스크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일부 이제 랭귀지 리그레션이나 소셜 리스폰시브니스 스케일 같은 그런 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펙트들을 하이어리컬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이런 표현형들을 어떤 유전 변이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지를 클러스터링을 해보았을 때 ASD만 아예 다른 쪽으로 클러스터링이 되고 이제 다른 인지 기능에 대한 트레이트들이 같이 묶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를 통해서 이제 오티즘을 어, 유, 오티즘과 연관된 그 유전 요소들이랑 그 인지 기능을 인지 기능에 관여하는 유전 요소들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맥 어, 다른 그 유전 변이를 통해서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디스커션입니다. 이제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들을 이제 하나의 피규어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저희가 논문에서 다뤘던 변이들 같은 경우에는 카피 넘버 베리언트와 PRS IQ 이 두 가지의 그 유전 요소들을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ASD 리스크에 관여를 하고 동시에 독립적으로 코그니티브 어빌리티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ASD 리스크를 관찰을 할 때 이제 같이 코그니티브 어빌리티를 보는 경우가 많아서 둘이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긴 하지만 두 가지 트레이트는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을 하고 코그니티브 어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PRS와 CMB 분석을 통해서 ASD 리스크를 구성하는 주요 요인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것이고 코그니션과 연관된 이런 제네틱 팩터들이 ASD 리스크와 연관이 되어 있으면서 코그니티브 어빌리티도 동시에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PRS 같은 커먼 베리언트나 CMB 같은 레어 베리언트들이 서로 다른 이펙트를 가지고 그 ASD와 코그니티브 어빌리티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 연구에서는 그 코그니티브 어빌리티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IQ라는 지표를 사용을 했고 트레디셔널 IQ를 측정하는 방식이 이제 ASD 환자들의 그 코그니티브 어빌리티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underestimate 할 수 있다라는 문제점이 있고 이제 작은 샘플 사이즈와 그 레어 베리언트 수가 적기 때문에 커먼 베리언트와 비율 차이로 인한 그 불균등으로 인해서 제네틱 이펙트를 그 연구를 함에 있어서 적절하게 그 제네틱 이펙트가 관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이 논문의 한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언제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 논문에서 계속 CMB랑 PRS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각각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카피 넘버 베리언트 같은 경우에는 유전체 넓은 범위에 걸쳐서 생기는 변이로 일반적으로 1000베이스 페어 정도 이상의 부위가 결실되거나 아니면은 그 부분이 복제가 되어서 서열이 늘어나는 변이를 의미를 하고요. 폴리제니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그 트레이과 연관된 예를 들면 저희 이번 논문 같은 경우에는
ASD나 IQ 같은 트레이트과 파퓰레이션의 그 알릴 그 유전형의 연관성을 통해서 구한 그 이펙트 사이즈 각 유전 변이들의 이펙트 사이즈를 수집을 해서 각 개인이 가지는 유전형의 유전형을 가지고 각 트레이트에 얼마나 영향을 가지는지를 다 더해서 나오는 스코어, 그 일종의 트레이트과 연관되어 있는 점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추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문제들 말씀하셔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CMB가 그 레어한 CMB를 사용을 한 거죠? 레어 CMB를 사용을 했고, 어, 드노보, 그러니까 부모한테서 없고 자녀한테서만 나타나는 CMB나 그 전체 그 코호트 내에서 되게 낮은 빈도로 나타나는 CMB를 사용을 했고, 이제 여기서 뒤에 PLI라는 거 붙어 있는데, PLI의 PLI는 하플로 인서피션시, 그러니까 그 저희 DNA가 이제 한 쌍으로 두 개의 이배체로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 한쪽이 사라졌을 때 유전자가 기능을 잃는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게 높을수록 그 유전자의 변이가 발생을 했을 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카피 넘버 베리언트가 발생한 지역의 PLI를 통해서 그 오티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대략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인트로덕션에서 설명을 하실 때 이 CMB가 8에서 14% 정도의 환자를 설명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그 변이 타입 중에서 개별 타입으로는 많이 설명하는 편인가요? CMB 같은 경우에는 혹시 사람당은 음, 몇 개 나와요? 카피 넘버 베리언트 개수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오티즘과 그 일반 인구 집단에서 그 카피 넘버 베리언트가 발견되는 게 한 명당 0.1개 정도로 알고 있고, 그 오티즘과 관련된 지역에 나타나는 거가 그 정도 비율로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펙트는 높은데 빈도가 높지 않은 편이어서 대략 8에서 14% 정도로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그 CNV가 딜리션이랑 듀플리케이션 말고도 인설션이나 인버전 같은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 논문에서는 딜리션이랑 듀플리케이션만 본 건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기존의 그 CNV 이렇게 종류들 중에서 어떤 종류가 더 ASD 리스크랑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한 그런 밝혀진 바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먼저 카피 넘버 베리언트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말 그대로 그 유전자의 해당 위치에 그 DNA가 몇 카피 몇 카피가 존재하는지를 만 판단하는 변이이기 때문에 어 그 카피 넘버 베리언트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디플리케이션이랑 딜리션을 의미를 하고, 다른
이제 인벌전이나 인설션 같은 경우에는 그 좀 더 상위 개념인 스트럭처럴 베리언트라고 전 보는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카피 넘버 베리언트를 지칭을 할 때는 그런 그 다른 변이들은 잘 안 다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리고 그래서 아무래도 기존까지의 카피넘버 베리언트 연구에서도 주로 딜리션이랑 디플리케이션을 위주로 그 CMB 벌든을 주로 계산을 했는데 이제 여기서도 보실 수 있듯이 딜리션의 그 오티즘 리스크가 좀 더 높은 편이고 빈도도 높게 나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버전이나 인설션 같은 경우에는 아직 연구가 미진한 편이긴 한데 음, 인버전 같은 게 이제 논코딩 리전에 발생을 하면은 다른 유전자 발현을 방해해가지고 오티즘과 연관이 돼 있다고 보고된 바가 있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강의님 질문이 있는데, 지금 보여주고 계신 그 그림 패널 C에서요, 네, ASD 케이스랑 인트라 패밀리아 컨트롤을 비교한다 하면은, 이제 Y 값이 ASD 여부가 되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으로 이 오즈 레이시오를 구할 것 같은데, 혹시 하늘색 동그라미, 그러니까 인트라 패밀리아 컨트롤 대 제너럴 파퓰레이션은 어떤 식으로 이 오즈 레이시오를 구한 건지가 제가 놓쳤을 수도 있는데 이해가 안 돼서 질문 드립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트위님께 설명해 주신 대로 녹색은 케이스 대 컨트롤로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한 거고 이제 하늘색이 조금 혼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저희 어 그 언어펙티드 시블링 같은 경우에도 그 ASD에 트레이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같은 ASD 가족에 속해 있어서 좀 더 리스크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그거를 확인하고자 그 ASD 가족 내의 컨트롤 언어펙티드 시블링이랑 언어펙티드 그 가족 구성원이랑 그 아예 오티즘이 보고되지 않은 제너럴 파퓰레이션의 그 CMV랑 PRS를 비교를 한 거고 이제 그러면 네, 가정이 약간 컨트롤 시블링을 그룹 1로 코딩하고, 제너럴 파퓰레이션은 뭐 0으로 코딩해서 Y 네네, 변수로, 아, 그렇겠다. 그러면 네네. 혹시 이게 차이가 초록색이랑 하늘색이랑 지금 CMB에서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이게 레어 CMB의 영향이 이 정도라고 보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디노보 CMB도 기여를 했을지, 혹시 강인의 의견이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근데 저는 그 CMV 같은 경우에는 어, 음, 아무래도 레어
레어 CMB가 저 녹색이랑 하늘색 차이를 만드는 데 기여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어, 그, 어쨌건 이제 제너럴 파퓰레이션에 비해서 그 CMB로 인한 ASD 리스크가 더 많이 생겼다는 거는 이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CMB가 좀 더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PRS 같은 경우에는 그 그 오티즘 가족 내 컨트롤이랑 외부 컨트롤이랑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12페이지 있잖아요. 네. 여기 밑에 이 그림 B의 이 축이 베리언트 임팩트인 건가요? 음, 자, 이거는 자세하게 확인을 못 해봐가지고 메소드를 확인해보고 추가로 답변을 할,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 요 트레이트들과 연관되어 있는 제네틱 팩터들의 그 각 트레이트과의 연관도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통해 가지고 클러스터링을 했다라고 저는 했는데 서플리멘터리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첫 번째 단어나 이게 시기? 첫 번째 단어를 말한 시기일 것 같은데 네, 이런 AC랑 관련돼 있는 트레이들도 그 클러스터링을 했을 때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니까 ASD를 일으키는 제네틱한 백그라운드가 그 사실은 그 지능, 인지 기능을 구성하는 제네틱 아키텍처와 상의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이 논문의 주요 논지인 것 같습니다. 음. 강희님은 지금 CMB 연구를 하고 계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나온 결과 중에 뭔가 하시는 연구에 좀 인상적이거나 도움이 될 만한 결과가 있나요? 음, 일단은 카피 넘버 베리언트 같은 경우에는 임팩트가 크다 보니까 이제 다른 그 커먼 베리언트나 이런 부분은 독립적으로 작동할 거라 생각을 하고 이제 뭐 드노보 베리언트를 코베리에서 넣는다거나 하는데 이제 그, 유전적 그 아키텍처 생각해 봤을 때 독립적으로 작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분석할 때 단독으로 보는데 이런 논문을 보면서 이제 커먼한 베리언트들이랑 카피 넘버 베리언트들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펙트를 다르게 줄 수 있을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어, 결과로 좀 본 것 같습니다. 어, 저는 그러면 약간 좀 전체적인 질문 혹시 잘 들리시나요? 네. 사실은 제가 홀지논 시퀀싱을 잘 모르는데 요즘 랩미팅이나 이런 발표들을 들어보니까 뭐 PRS라든지 아니면은 저 혜지 선생님이 하신 올리고제닉이라든지 그리고 뭐 스닙 이렇게 정말 다양한 관점에서 보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싱글셀 같은 걸 생각했을 때도 멀티오믹스처럼 그걸 한 번에 같이 보거나 아니면 뭐 아탁식이랑 같이 보거나 이런 식으로 되는 연구가 좀 많은 것 같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CMB랑 그런 PRS? 이걸 같이 본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접합하는 그런 모델이나 연구가 요즘 많이 진행되고 있는 편인 건지 그런 게 약간 궁금해진 것 같습니다. 그럼 모델들을 아니면은 연구 방식들 통합해서 진행하는 경우 그런 것들 많이 진행되는 추세인지 이런 게 궁금했어요. 이제 시도는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맨 마지막에 리미테이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샘플 사이즈가 부족하기도 하고 어 이제 레어 베리언트랑 커먼 베리언트에서 나타나는 그 비율 차이로 인한 불균형이 아무래도 통계적으로 파워를 형성하는 데 그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대규모로 해야 하는 연구다 보니까 많이 나오진 않는 것 같습니다. 진짜. 지혜님 질문에 몇 가지 그 추가적인 답변을 드리자면, 예전에는 이런 드노보 베리언트나 아니면 플리제닉 스코어나 레어 베리언트를 각각 따로따로 보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각각의 변이가 자폐에 관련이 있다 없다, 뭐 영향을 어느 정도 준다 만다,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지혜님 말대로 그거를 하나로 통합해서 하나의 제네틱 아키텍처라는 모델 아래에서 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뭐 PRS와 드노버의 관계, 레어 베리언트와 드노버의 관계, 이런 관계를 보거나, 아니면 여기서 한층 더 나아가서 이 제네틱 베리언트와 표현형과의 연관성까지 나아가서 뭐 PRS도 높은데 드노버도 있으면 표현형이 더 심각하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더 정교화된 모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강희님 말씀대로 샘플 수가 작아서 그게 쉽진 않고, 또 하나의 어려운 점은 자폐가 워낙 표현형이 다양한 질병이다 보니까 이게 뭔가 하나의 축을 딱 잡기가 힘들어서, 뭐 IQ 이런 건 쉬운데 자폐의 핵심 증상인 사회성, 그 사회성을 하나의 지표로 표현하기가 되게 어렵고,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 시도는 이루어져 보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해답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연구실에서 그 자폐 홀제놈 하는 팀들도 대부분이 하는 게 그런 시도예요. 그냥 이 변이와 관련이 있다 없다 정도가 아니라 이 변이가 어떤 표현형과 관련이 있고 다른 유전 요인과 어떻게 콤바인드 이펙트를 가져서 표현형을 얼만큼 뭐 증가시키고, 약간 이런 식으로. 그리고 결국엔 언젠가는 이런 시도가 계속되다 보면은 이 유전 모델에 대한 구체화가 지속되면서 좀 언젠가는 되게 정교하게 유전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도달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세한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뭔가 신기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 표현형 관련해서 그냥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이게 자폐 표현형 보면 테스트도 엄청 많고, 그리고
그 연관성 분석 이런 거 할 때도 막 어떤 표현형들은 그 검사가 안 된 상태로 그냥 NA로 남아있는 경우도 많고 막 예를 들어서 디벨로멘털 트레이트인데도 그 안에도 여러 가지 테스트들이 있잖아요. 근데 혹시 그 커다란 상위 텀 내에서 이 여러 가지 테스트들을 종합해서 하나의 스코어를 만드는 시도들도 있을까요? 아, 근데 저는 그 다양한 점수를 하나의 팩터로 합쳐서 시도하려는 건 보지 못한 것 같은데, 왜냐면 각각의 그 점수가 측정하려는 표현형의 범위도 다르고, 정도도 되게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똑같이 사회성을 측정한다고 해도 그 ASD를 진단할 때 쓰는 점수는 좀 더 정교하거나 아니면은 어 약간 그 하위 영역을 나눠서 채점하는데 되게 브로드하게 쓰일 수 있는 SRS 이런 거는 진짜 그냥 설문조사로만 체크가 되기 때문에 그 두 개를 뭐 합쳐서 본다거나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또 유진님 말씀대로 어떤 샘플은 이게 점수가 있고 어떤 샘플은 없고 이런 상태에서 약간 이런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매트릭스를 그거를 이제 하나의 점수로 통합하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해. 뭔가 제 생각은.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마지막에 결론이 CMB는 ASD 리스크와 코그니티브 어빌리티를 둘 다 높이는데, 그러니까 그 위험을 둘 다 높이는데, 이 PRS IQ는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한다. 이게 결론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PRS IQ랑 CMB랑 ASD 리스크는 똑같이 높이면서 코그니티브 어빌리티에 대한 영향은 반대다. 그러므로 ASD 리스크와 이 인지 능력이 제네틱 베리언츠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가 다르고, ASD 리스크의 핵심 요인이 아닐 수도 있다. 인지 능력 약간 이게 결론인데, 이런 거 보면 좀 드는 생각이, 이 CMB가 영향을 주는 유전자가 있을 거고, PRS IQ가 영향을 주는 유전자나 그런 생물학적 기능이 있을 텐데, 어,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서는 이제 단순히 유전 요인과 표현형과의 연관성에 탐방해서 끝났는데, 그러면 어떤 패스웨이 상에 다른 점이 있어서 이렇게 서로 반대 작용을 하는 건지, 그런 걸 살펴봐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인데, 저는 이런 거 볼 때, 그, 저희도 연구를 할 때 그렇지만, 항상 그, 저희가 분석하는 것만으로, 예를 들어서 저는 논코딩 변이를 연구를 하고 있지만, 논코딩 변이 캐리어에서 표현형 연관성이 나오는 게 별로 없어서, 이런 거를 볼 때면 그냥 논코딩 변이 캐리어랑 논캐리어 이렇게 하지 말고 막 CMB랑 그리고 뭐 PRS랑 이것저것 다 종합해가지고 세분화해서 봤을 때 좀 유의성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럼 추가적으로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없으시면 오늘 강희님 발표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